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을 좀 볼게요.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은 질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MA와 MB는 같아요. 그런데 재질이 다르다고 합시다. 이 재질이 다르다는 것은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의 재질이 다르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탄성 같은 게 다른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요 높이에서 요 해당 높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요 지표면은 굉장히 특수하게 찐득찐득합니다. 찐득찐득해요. 찐득합니다. 찐득찐득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A랑 B가 여기 내려와갖고 바닥에 쾅 하고 이렇게 충돌했을 때 되튕겨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튕겨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겁니다. 자, 일단 A가 됐건 B가 됐건 이 바닥에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요, 충돌하게 되면 요 지표면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시스템으로부터 A라는 시스템이 여기 도달했을 때 요 A라는 시스템은 요 지표면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A라는 애가 받는 힘이니까 FA라고 합시다. 요 B라는 물체가 여기 도달하게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 이 지표면이라고 하는 이 찐득찐득한 시스템으로부터 힘을 받을 겁니다. 얘 B가 받는 힘이니까 얘를 갖다가 FB라고 할게요. 둘 다 힘을 받을 건데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이 짐에 도달하는 순간에 둘의 그 속도는 같을 겁니다. VA랑 이 도달하는 순간에 VA와 VB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이 충돌 직전의 소리에 대한 그 속력에 대한 얘기고요. 최종 속력은 둘 다 VA 프라임하고 VB 프라임이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튕겨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얘 꽝 충돌하는데 요 둘 다 여기 힘을 받을 거고, 그 힘이 가해져서 얘네들이 그 어떤 시스템이 그 시스템한테 작용한 그 알짜 외부 힘은요, 요 놈은 그 시스템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운동 상태에도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쭉 이렇게 내려와서 꽝 충돌해갖고, 충돌 직전에 운동 상태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튕겨오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지 상태로 누가 요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충돌하는 상황을 접촉해갖고 찌그러졌다가 펴지는 과정을 보면은 물체가 이랬던 물체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겪을 거예요. 이 변화를 겪고 있는 이 변화를 겪는 이때의 그 시간을 갖다가 충돌 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에서 충돌 소요 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요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어찌됐건 간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접촉을 해서 짐에 딱 도달해서 형태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때까지 이 충돌 소요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받는 이 힘의 변화를 보면요, 이 힘의 변화를 보면요, 시간에 따른 힘을 보면은 처음에는 충돌 직전에는 이 시스템에 작용한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충돌 소요시 충돌이 끝나고 나면은 그
그때 그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없다가 생겼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쭉 없을 겁니다. 그쵸? 이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얘가 받는 힘을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값은 분명히 증가했다가 감소한 상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요 A라는 물체가 찌그러지다 걸리는 이 시간을 TA라고 하면, 여기를 TA라고 하면 0부터 TA라는 시각까지 충돌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A라는 물체가 받는 힘이 쫙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 커브가 아이고야 0이라는 시각에 힘을 받았다가 TA라는 시각에 충돌이 끝날 건데 이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아무도까지는 아니고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 그리고 그때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라는 사실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B라는 물체, B라는 시스템이 만약에 충돌 소요 시간이 TB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더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원래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를 TB라고 하면은 이 사이 시각에 쫙 증가했다가 쫙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이 왜 그려지는지 알겠죠? 요게 A에 대한 그림이고요. 요게 B에 대한 그림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두 물체의 질량이 지금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속도도 같을 겁니다.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했으니까 같을 겁니다.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데 걸린 시간만 다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그래프 그려진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보면요, 이 면적을 구해보면은 이 면적은 요 힘하고 시간의 곱이잖아요.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이 작은 막대기들을 싹 다 더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요. 마찬가지로 얘도 A도 이렇게 쫙 그래프 아래 면적을 싹 다 더하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요 면적을 SB라고 하고요. 요 면적을 SA라고 하면요, 이 실험을 몇 번을 반복을 하건 이 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이거는 그냥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다른데 불구하고 그래프의 면적이 똑같다면 이 면적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면적을 갖다가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요 면적은요 A의 충격량. 이 충격량을 갖다가 영어로 임펄스라고 해요. 요 임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I를 따서요, 요 면적은 사실은 IA가 되고요. 요 IA가 되고요. 요 면적은 IB가 됩니다. 같아요. 이걸 갖다가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 충격량은 변수가 뭘 가질까요? 힘과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시간은 요 시간과 요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은 요 B에 대한 거니까 델타 TB가 되고요. 요 놈은 델타 TA가 됩니다. 요만큼은요. 그래서 같으니까 어떤 특별하게 A가 됐건 B가 됐건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다가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충돌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요, 어떤 시스템이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의 양,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충돌하는, 여기부터 쫙 충돌해서 이런 식의 커브를 가질 때 이 시간과 이 어느 시각에 따른 그 시스템에 받는 힘에 대한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의미한다. 요거 갖다 우리는 임펄스라고 한다.
임펄스라고 한다.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 충격량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충돌이, 여기는 충돌이 시작한 시각이고요. 이쪽은 충돌이 끝난 시각이에요. 요 사이 시각을 갖다가 우리는 델타 t라고 하면요, 요 델타 t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충돌 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평균값을 이용하면은 요 그래프 요 면적, 동일한 면적을 갖는 어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거잖아요. 요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밑변이 델타 t가 되고 높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겠죠. 우리는 이 힘을 갖다가 평균 힘이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 힘이라고 해요. 어떤 힘? 이 힘을 갖다가 평균 충격 힘이라고 합니다. 혹은 평균, 다른 말로 평균 충격력이라고 할 거예요. 여긴 뭐가 돼요? 요 놈은 최대 충격력이 될 겁니다. 요 값은요? 요 값은 이 맥스가 되겠죠, 맥스. 자, 그래서 그럼 요 면적에 해당하는 이 충격량이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충격력과 이 평균 충격력과 요 충돌 소요 시간 델타 t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는 이 힘을 갖다가 사실 이 힘은 그 시스템에 작용한 알짜 외부 힘이에요. 얘도 벡터량이고, 얘도 크기와 방향이 있고요. 얘도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 힘을 갖다가 얘기할 때 dt분의 dp라고 했잖아요. 요 놈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평균값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값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곱은요, 요 놈하고 요거의 곱은요, 요게 되네요. 어이? 그러면 요 놈은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받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리고 요 놈은 그 시스템에 작용한 알짜 외부임의 평균임에다가 충돌 소요시간 델타 t를 곱해준 것과 같다. 전부 다 방향이 있다. 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임펄스라고 해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얘는요, 평균 충격력이에요. 얘는요, 충돌 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말로는 충격력, 충격량 요 말이 비슷한데 사실 얘는 그냥 force예요. 이쪽은 impulse고요. impulse와 force는 완전 다른 말이죠.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 충격량이랑 충격력이라는 말이 용어가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고 이걸 물어보는 유치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일반적인 충돌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지표면 위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었고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VA로 운동을 하고요. 얘가 VB로 운동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와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물론 여기는 마찰도 없고요, 공기 저항도 없습니다. 즉 이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고요, A라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VA, VB로 운동하겠죠. 그리고 충돌을 하면은 얘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짜부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요 그림, 요 상황이 요걸 했다가 쫙 충돌했어요. 충돌하면 그때는 전부 다 순간적으로 0이 되겠죠. 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상대속도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빼놓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건 얘는 다시 되튕겨서 이쪽으로 VA 프라임으로 갈 거고요. 이 B라는 물체는 VB 프라임으로 갈 겁니다. 충돌 과정에서 MA와 MB의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운동량, 엄밀히 얘기하면 선 운동량이죠. 이 선 운동량의 정의는 요 P는 요 시스템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은 PA, VA가 될 거고요. B의 운동량은 MP, VB가 될 겁니다. 사실은 얘 운동량은 충돌 직전에, 충돌 직전이고요. 이건 충돌 중이고요. 얘는 충돌이 끝났습니다. 충돌 후에요. 그러면 이 충돌 전에서 충돌 후까지 이 충돌 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이 과정에서 A라는 시스템은 B라는 시스템에 힘을 가할 거고요. 이 B라는 시스템은 A라는 시스템에 이쪽으로 힘을 가할 겁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A라는 물체가 운동량이 PA 프라임으로 바뀔 거고요. B라는 물체는 운동량이 PB 프라임으로 바뀔 겁니다. 얘는 A랑 B 둘 다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했으니까요. VA가 VA 프라임 바뀌고 VB가 VB 프라임으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PA 프라임 마이너스 PB 프라임, 죄송합니다. PA가 되겠죠. 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값인 PB 프라임 마이너스 PB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갖다가 A가 받은 충격량, 요놈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는 B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 원인이 뭡니까? 요 원인은 A가 받은 평균힘에다가 충돌 소요시간이고요. 이쪽은 B가 받은 힘에다가 그 충돌 소요시간입니다. A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B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은 서로 당연히 같아요. 그리고 A가 받은, 누구한테 받은 힘입니까? B한테 받은 힘이에요. 이 B가 받은 힘이에요. 누가? A한테 받은 힘입니다. 이 두 놈의 곱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힘들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관심 대상을 A로 잡았을 때 요 힘이 있는 거고요. 요 힘은 관심 대상을 B로 잡았을 때 존재하는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외부 힘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관심 대상을 이렇게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을 잡아버리면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힘은 내부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외부 힘이 작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도 없을 겁니다.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투바디 시스템을 하나로 잡게 되면요, A의 운동량하고 B의 운동량 요 합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A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하고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으로 바뀔 거잖아요. 요게 나중 값이고 요게 처음 값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이 시스템 운동량의 변화량은 당연히 요거 마이너스 요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A와 B를 하나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외부에 작용한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요 값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짐을 좁아서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투바디 시스템을 하나로 보게 되면은 PA 더하기 PB, 요게 처음 운동 상태가 되고요, 이 시스템의 나중 운동 상태는 PA 프라임 플러스 PB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요 값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 게 되고, 요 놈은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거는 PA 프라임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프라임 마이너스 PB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거는 델타 PA가 되고요, 델타 PB가 됩니다. 요거는요 IA가 되고요, 요놈은 IB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IA와 IB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I라는 놈은 델타 P로 표현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받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더 풀었으면은 그 시스템이 받은 알짜 외부 힘의 이 평균힘하고 충돌 소요 시간의 곱이었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B라는 시스템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관심 대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요 A가 받은 충격량 IA와 B가 받은 충격량 IB 사이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충격량이라는 놈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이제 서머리로 해볼게요. 요약을 해볼게요.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서머리를 해볼게요. 임펄스의 요 충격량 I는요,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된다. 요 놈은 그 시스템에 작용한 그 알짜 외부 힘의 평균힘과 충돌 소요 시간의 곱으로 표현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요 힘을, 평균 힘을 얘를 만약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어떤 아픔 같은 거는 이런 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이 충격력을 줄이려면 잠깐, 죄송해요. 자, 어떤 시스템에 받는 충격력을 줄이려면 어차피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뭔 소리냐면요, 어떤 A라는 물체가 지면에 도달해서 꽝 하고 충돌할 겁니다. 그때
요 A가 받는 이 충격 평균 힘을 얘를 갖다가 줄이려면요. 어차피 얘가 여기 와서 충돌 소요 시간이 0부터 요 어떤 t라는 시간까지 이만큼이 걸리건 한 5분의 3 정도의 시간이 걸리건 뭐 절반이 걸리건 이 그래프 아래 그려지는 요 그래프 그려지는 면적은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최대 요 힘 피크를 내려주려면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요 충돌 소요 시간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뭐 다양한 얘들이 있죠. 다양한 어떤 얘들이 있습니다. 포수가 공을 잡는 걸 포구한다고 합니다. 예. 공을 받을 때 팔을 글러브를 끼고 있는 팔을 뒤로 빼는 행위를 합니다. 이 뒤로 빼는 행위는 요거는 곧 충돌 소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얘가 받는 그 알짜 외부 힘, 이 평균 힘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이 이때 받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받을 때 촥 뒤로 빼므로써 충돌 소요 시간을 증가시켜서 얘가 받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공은 그냥 공이 딱 와서 꽝 하고 받건 공이 딱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받건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요 값이 0으로 간다는 사실에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 충돌 소요 시간이 요게 크건 작건 어떤 초기 충돌 직전에 그 운동량 값이 0으로 간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에는 요거는 일정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얘가 받는 그 알짜 외부힘, 특히 요 피크에 해당하는 그니까 요 맥스에 해당하는 요 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얘 갖다가 얘를 크게 하면 감소되고 얘를 감소시키면 증가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뭐 함으로써? 충돌 소요 시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자, 여기까지가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